안녕하세요, 김사유입니다. 오늘은 7월의 특장 영상인데요. 제가 6월, 7월에 걸쳐서 주말 출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출근했다가 퇴근해서 카페 가서 책을 읽고 왔는데요. 7월의 특장에서는 이때 좀 읽은 책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랑 다르게 문학, 비문학으로 나누지 않고 읽은 순서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권씩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책은 이주란 작가님의 좋아 보여서 다행입니다. 출판사는 마음산책입니다. 마음산책의 짧은 소설 시리즈이고요. 총 13편의 단편이 들어있습니다. 소설들은 파문이 발생하고 파문이 점차 가라앉기는 하지만 멈추지는 않는 장면들의 연속이었다라고 소개드릴 수 있겠는데요. 특히 우리가 슬픔과 무기력 등의 감정들을 지속적으로 느끼지만 지속해야 하는 또 일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슬프거나 무기력감이 심해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잘 짚어주는 소설들이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후반부로 갈수록 이 무기력감, 슬픔을 조금은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전보다 조금은 옅어진 모습들을 발견하는 나가 존재를 해서 좀 힘을 받는,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고 난 후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좀 생각하게 되는 책이었습니다. 두 번째 책은요, 과가람 작가님의 에세이 공부의 위로입니다. 출판사는 민음사입니다. 고고 미술사학과 학도로서 지낸 4년의 대학 생활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추가해서 좀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는 에세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차도 1, 2, 3, 4학년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1, 2학년 시기에는 사실 조금 더 이 고고 미술사학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그 당시 배웠던 과목의 정보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3, 4학년 파트에서 조금 더 이 공부의 위로라는 뜻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에피소드와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읽을 때 1, 2학년 시기보다는 3, 4학년 시기가 조금 더 공감이 많이 갔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글들을 읽다 보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사실 전공불일치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죠.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대학 시절에 배웠던 것을 직접적으로 돈을 버는데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대학 시절의 공부를 소중히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공유해주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위로가 많이 되었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이 공유해주고 계신 이 부분을 저도 여러분들에게 짧게 공유를 좀 해드리고 다음 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누구나 구글링 몇 번만 거치면 미술에 대해 제법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가 왔지만 나는 미술사를 전공한 사람의 강점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완전히 외워버려 자기 것이 된 이미지, 시대의 얼굴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 어떤 시대를 표상하는 이미지들에 대한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뇌 속에 축적되어 있다는 것. 그 사실이 작품을 누리는 경험의 밀도를 향상시키고 작품을 남에게 설명할 때의 깊이를 다르게 한다. 세 번째 책은 조혜은 작가님의 입속 지느러미입니다. 출판사는 한겨레 출판입니다. 조혜은 작가님의 장편 소설이고요. 주인공은 삼촌에게 유산으로 서울의 한 건물을 상속받은 선형,
그리고 그 건물에 살고 있던 이너 피니입니다. 두 존재가 만남으로써 보여지는 누군가에 대한 애정, 사랑이 무엇인가, 또 어떤 양상과 방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던져지는 책이었고요. 공포 장르 소설이기도 해서, 그리고 소설 속 배경이 이제 또 장마철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 딱 읽으면 좋지 않을까 한 책이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책은 한국 인터넷 밈의 개보학입니다. 김경수 작가님의 석사 논문을 재구성한 책이고요. 출판사는 필로소픽입니다. 한국 인터넷 밈의 연대를 기반으로 해서 밈의 사용이 가지는 의미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밈의 특징인 탈맥락화라고 하는 특징을 좀 두드러지게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탈맥락화를 했을 때 원본의 의미가 없어지고 새로운 의미가 덧씌워졌을 때 어떠한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추적을 굉장히 학술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밈을 가지고 어떻게 놀이 문화를 만들고 유의로서 즐기는지, 그리고 반대 방향에서는 그 놀이와 유의가 어떠한 문제점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지, 사건 자체로 어떤 것을 야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서, 인터넷 밈이 이제 만연한 이 시대에 우리가 인터넷 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생각과,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주먹구구식의 어떤 문제 해결법이 아닌 온당하게 사용한다 라고 하는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쾌하기도 했고 유익하기도 했던 책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책은요, 문학동네에서 나온 디 에센셜 두 번째, 디 에센셜 김현수입니다. 책은 총 4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두께가 약간 두껍습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중편 4개, 그리고 2부에서는 장편인 7회의 마지막, 3부는 시 7편, 4부는 산문 7편,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감상은 김현수 작가님의 작품을 읽을 때 항상 느끼는 부분인데, 어떠한 사건들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발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그 시기에 발화시켰기 때문에 의미를 가지게 되거나 되찾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굉장히 표현이 잘 되어 있어서 시간의 두터움이라고 하는 부분을 느끼기에 좋은 작품들이었고요. 그리고 작품들을 읽다 보면 그 작품들 속에 한 인물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가는, 추적해가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나타나는데, 그 인물을 온전히, 완전히,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이해를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인물들, 혹은 그리고 그 과정을 만들어낸 작가님의 모습이 대단하다라고 느껴지는, 좀 감탄이 느껴지는 작품들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7회의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 리얼리즘 속에서 문학작품을 계속 하려고 했던 백석 시인, 하지만 결국에는 끝까지 쓰지 못한 어떤 모습들을 좀 생각해 보았을 때 그것이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두고는 있지만 분명 나타나 있는 사실만으로는 추적할 수 없는 게 있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끊임없이 추적하고 상상하고 한 작가님의 그 과정이 소설 너머에서 보여지고 있어서 더더욱 이 7회의 마지막을 읽을 때 감탄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현수 작가님 작품이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좋고요.
이미 김현수 작가님의 작품을 많이 읽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모여있는 작품들을 읽음으로써 느껴볼 수 있는 바가 또 있으니까요. 좀 추천을 드려봅니다. 6번째 책은요, 고미숙 작가님의 읽고 쓴다는 것, 그 거룩함과 통쾌함에 대하여 입니다. 출판사는 북드라망입니다. 책은 읽기와 쓰기에 대한 예찬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에세이로 이 읽기와 쓰기에 대한 찬양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책이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실제 수업의 내용을 가지고 칼럼, 리뷰, 에세이, 여행기 이렇게 분야를 나누어서 글쓰기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책을 읽는데 혹은 글을 쓰는데 표현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좋기는 했습니다만 글을 읽고 쓰는 방향의 한 가지로 생각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저의 읽기와 쓰기에는 결이 맞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굉장히 이 찬양과 예찬이 강렬해서 약간은 좀 거리를 두게 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책이기는 하지만 읽는 일과 독서와 또 글쓰기 이 두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한 번쯤 읽어보심이 어떨까 해요. 오늘 소개드릴 마지막 작품은요, 김기태 작가님의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입니다. 출판사는 문학동네입니다. 마지막 주에는 사실 김현수 작가님 책이 좀 두껍잖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한 권만 선택을 좀 했어요. 원래 비문학 한 권, 문학 한 권 이렇게 계속 선택을 했었는데 마지막 주에는 이렇게 김기태 작가님의 작품 하나만 선택을 했습니다. 총 9편의 소설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소설들은 어떤 사람의 일상을 떼어다가 좀 꾸리고 있다 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일상적이다 라는 느낌도 있고 평범하다 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뭔가 분기점이 되는 사건들이 있어서 이 평범함 속의 특이함, 특별함을 또 생각해 보기도 좋은 작품이었고요. 그리고 소설의 전반적으로 어떤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좀 다루고 있어요. 문제의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방식을 좀 따라가다 보면, 문제제기 방식을 따라가다 보면 어떤 논쟁들은 우리의 일상에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 있구나 라는 것을 조금 더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서 읽을 수 있었던 작품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보편교양이라고 하는 작품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어요. 수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여지는 그 혁신을 추구하지만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조금은 한 발 물러나는 모양새,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적인 혁신의 방향을 가지고 고군분투했지만 결론에 다다르고 보니 기존의 어떤 기준들을 따라가고 있는 현실들, 하지만 그 현실과 이상의 타협이 꼭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그 묘사들이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남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는 국어교사나 국어교육을 전공하신 분들에게 이 작품이 어떻게 읽힐지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이 국어교사 과계 한 학기의 수업 기록이다 보니 국어교육을 전공하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읽힐까라는 궁금증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잔잔하면서도 논쟁적인 것을 잘 다루는 법을 보여주는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7권의 책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소설과 비문학을 이제 보통 한 권씩 뽑았고 마지막 주만 이렇게 한 권의 소설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알찬 독서 생활이었다라고 스스로 좀 평가할 수 있는 한 달의 독서 기록이었고요. 그래서 하기 싫은 출근과 하고 싶은 독서를 좀 붙여본 한 달의 독서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책 추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독서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